안녕하세요, 김태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케이스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환자분은 20대 여성분이고 콧대가 좀 낮고 보코를 갖고 있는 분이었어요. 전체적인 인상은 상당히 세련된 분이어서 코에 입체감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얼굴에 전체적인 입체감을 준다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케이스라고 생각했어요. 자, 화면을 보시죠. 환자분 수술 전과 수술 후 사진이에요. 수술 후는 지금 1년 정도 경과된 사진이에요. 보게 되면 정면에서 콧대부가 낮고 코끝에 뭉툭한 보코의 모양이 보이죠. 사실 보게 되면 아주 디테일하게는 이렇게 비주 부분도 살짝 처져 있는 게 관찰돼요. 옆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콧대가 낮고 비주가 처져 있고 뭉툭한 느낌이 보이죠. 자세히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마에서 떨어졌다가 최저점이 됐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 코의 시작점이 눈동자 중간 살짝 아래 정도 있어요. 사측면에서 보면 좀 더 아래쪽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미지적으로 봤었을 때 이 코의 시작점이 눈동자 중간 살짝 위 정도 올라와서 여기를 채워가면서 올라오면 되고, 이분은 피부 자체가 그렇게 크고 두껍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콧대를 너무 올리게 되면 보형물이 비쳐 보인다거나 그럴 수 있고, 눈매가 화장을 하시면 상당히 또렷한 이미지라서 코를 너무 높게 잡으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콧대는 눈동자 중간 살짝 위 정도 끌어올리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보코와 코끝 높이감을 주겠다는 생각으로 수술적인 계획을 잡았어요.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봐도 우리가 이미지적으로 봤었을 때 이 부분에서 약간 눈동자 중간 위쪽으로 올라가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코끝에서 살아나게 하면 콧대는 한 2.5 정도만 줘도 충분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2.5 정도의 높이감을 살리면서 진행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게 되면 역시 보코가 관찰되죠. 콧구멍도 약간 달라요. 콧구멍 비대칭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얼굴이라는 거는 되게 오른쪽 얼굴이 약간 폭이 좁고 길고 왼쪽 얼굴이 약간 폭이 넓고 짧은 얼굴인 경우가 많아요. 뭐 다는 그렇진 않지만 제가 사진으로 항상 보게 되면 한 9대1 정도는 그렇지 않나 싶고, 또 이렇게 봤었을 때 오른쪽 뺨 얼굴이 더 위에 있고 왼쪽 뺨 얼굴이 좀 더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런 얼굴적인 비대칭이 콧구멍의 비대칭, 입술의 비대칭, 그리고 눈의 비대칭, 이런 것들을 다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비대칭은 그냥 자연스럽게 가져간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시행했고, 수술 시행 전에 CT를 찍었어요. 이분 CT인데, CT는 제가 항상 설명드릴 때 본인을 마주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오른쪽, 왼쪽이 된다 라고 설명드렸고, CT는 항상 단면을 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녹색선의 단면을 보고 있는 거고, 녹색선의 단면을 앞으로 끌고 가게 되면 여기가 코끝의 단면이고, 다시 뒤로 가게 되면 이게 비중격, 그리고 이게 비갑계. 보면 비중격이 살짝 휘어 있고 비갑계가 한쪽이 좀 커져 있긴 해요. 그런데 환자분은 특별하게 코막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정상적인 범위이다 라고 생각하고 수술을 시행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수술할 때 코끝은 꼭 비중격 연고를 사용해서 수술한 편이라서 코 안에 있는 비중격 연고 사이즈가 중요하고, 그 사이즈를 좀 측정할 수가 있어요, CT상에서. 비중격은 제가 얘기했듯이 앞쪽은 연골로 돼 있고 뒤쪽은 뼈로 돼 있는 구조라고 했죠. 그래서 뼈와 연골의 경계가 이렇게 관찰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길이를 잴 수 있는데 요 위에서 바닥까지 거의 28.5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위에서 여기까지도 한 25. 미니멈하게 최소로 보자면 25 곱하기 25 정도는 돼야지 우리가 위쪽에 10mm, 앞쪽에 10mm를 남기고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돼야 된다고 설명해요. 환자분은 28 곱하기 한 25 정도 됐기 때문에 이걸로 쓰고, 혹시 부족하면 기연고를 사용하자라고 설명하고 했는데 비중격 연고로 다 했어요, 이분은. 자, 그래서 CT상에서는 이런 거를 좀 관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사진으로 돌아와서 콧대를 보게 되면 입체감이 살아났죠. 제가 아까 2.5mm 정도 올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코의 시작점이 이전에는 눈동자 중간 아래, 거의 아래쪽에서 시작하죠, 턴하는 부분이. 그런데 지금은 턴하는 부분이 눈동자 중간 정도까지 왔어요. 그리고 코끝을 슬림하게 하고 비주가 약간 처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비주를 약간 끌어올려주고 높이를 줬죠. 코끝을 슬림하게 해서 코끝의 볼륨이 예전보다 훨씬 더 줄고 좀 샤프한 느낌이 생겼어요. 만약에 여기서 콧대를 이거보다 더 많이 위쪽으로 끌고 갔다,
그러면 코끝은 더 올라가야겠죠. 그런데 이 피부가 그 높이를 견딜 수 있을 것이냐. 지금 이 높이 정도 올려서 환자분이 약간 하이라이트를 주긴 했지만 많이 슬림해진 상태인데 이거를 더 올리면 너무 뾰족한 느낌으로 갈 수 있는 여지도 사실 있어요. 보시게 되면 최대한 슬림하게 잡은 상태죠. 보코의 느낌이 많이 개선됐죠. 그런데 여기서 코끝을 더 많이 올릴 수 있었을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피부가 견디지 못할 거다 생각하고 안에 있는 골격적인 부분이 더 드러날 것이다 생각해요. 그러면 코끝을 더 올리지 못하는데 콧대가 올라갔다면 결국은 코끝을 더 무리하게 올려야 되고 코끝이 처진다거나 아니면 코끝의 안쪽에 있는 연골적인 부분이 너무 비쳐 보인다거나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분은 적당한 콧대 높이만 줘도 눈의 모양 자체가 워낙 선명하고 또렷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높이를 줘도 충분히 이 높이감이나 입체감이 다 살아나는 거죠. 측면에서 봤었을 때도 콧대가 수술 전은 눈동자 중간 아래쪽에 있었는데 시작하는 점이 눈동자 거의 위쪽에서 중간 위쪽에 있죠. 너무 위쪽까지는 가면 너무 강해 보이고 코끝도 더 올려야 되니까 피부적인 골격적인 부담도 있고 인상적으로도 불리하다고 생각했어요. 코의 시작하는 점이 아래에 있고 비주도 기니까 코가 전체적으로 아래쪽에 붙은 느낌이었는데 비주가 줄고 위쪽이 살아나니까 코가 전체적으로 위쪽으로 향하면서 아래쪽으로 처져 보이는 느낌도 덜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지금 수술하고 나서 1년이 된 경과 사진을 확인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입체감이 살아나고 얼굴에 어떤 또렷한 이미지를 더 살릴 수 있는, 그래서 눈도 더 이뻐 보이고 느낌이 생겼죠. 1년 된 20대 여자분의 경과에 대한 케이스 리뷰를 했어요. 전체적으로 좀 세련된 느낌이 나타나고 좀 펑퍼짐한 그런 느낌이 훨씬 더 줄어들어서 이미지적으로 많이 개선됐죠. 영상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태환 원장이었습니다.